이 상태에서 F9키를 눌러봅니다. 숫자들이 모두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표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련 번호를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워드표에서도 일련 번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 일련 번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B5셀을 선택한 다음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B5셀로 가보면 셀 오른쪽 아래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시죠? 이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B24셀까지 갔을 때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1부터 20까지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5셀을 선택한 다음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6셀에는 2라고 입력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의 셀을 지정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했었죠. 이번에는 2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혹은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구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엑셀의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H5셀을 선택한 다음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H5에서 일련 번호를 삽입할 전체 영역 H24셀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채우기 명령을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계열 명령을 선택합니다.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방향은 열, 그리고 유형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값은 1이라고 되어 있죠. 1, 2, 3, 4 이렇게 1씩 증가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 2, 3, 4 일련 번호가 한꺼번에 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 4와 방법 5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구해 보겠습니다. K5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서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ow하고 괄호 안에 어떤 셀 주소를 적어주게 되면 그 셀의 행 번호를 구해줍니다. 만약 row 함수의 인수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현재 셀의 행 번호가 구해지죠. K5셀은 5번째 행이기 때문에 행 번호는 5라는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일련 번호로 1부터 시작되는 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ow 다음에 -4 이렇게 해주면 제대로 표시가 되죠. 이 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1부터 20까지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5번째 방법도 row 함수를 이용합니다. N5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row 괄호를 열어줍니다. 조금 전 4번째 방법에서는 row 함수의 인수로 아무 값도 적질 않았었죠. 이번에는 A1이라는 셀 주소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N5셀로 가보면 row A1이라는 row 함수 안에 A1셀이라는 셀 주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A1셀은 당연하게 행 번호가 1이겠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1을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N5셀 오른쪽 아래 채우기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1부터 20까지 일련 번호가 구해집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의 표에서 일련 번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문서에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 내부를 선택하게 되면 도움말 오른쪽에 테이블 디자인 레이아웃이라는 새로운 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일련 번호를 입력할 곳,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그룹에 있는 수식 명령을 클릭합니다. 수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 마법사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에서도 그렇지만 무언가를 개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엑셀과 마찬가지로 워드에서도 엑셀과 비슷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unt 함수를 선택하니까 수식 부분에 자동으로 count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은 이런 표시가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count 뒤의 괄호 사이 부분에 above라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말 그대로 위에까지 숫자를 카운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이라고 표시가 되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할 때 above라고 하면 표의 제목 부분은 count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로 0이 표시되는 겁니다. 0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식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above 그리고 괄호를 닫은 이 부분 뒤로 가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1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1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 1 아래쪽에 있는 빈 셀들을 쭉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줍니다. 모든 행에 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F9 키를 눌러줍니다. 어떻게 됐죠? 1부터 20까지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열을 달리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름 왼쪽에 번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1부터 20까지 일련 번호가 매겨졌기 때문에 21부터 번호가 나타나야겠죠. 두 번째 일련 번호를 입력할 곳으로 가서 클릭을 해줍니다. 레이아웃 탭의 데이터 그룹에서 수식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수식에 자동으로 sum left 이런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지우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함수 마법사 옆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도 count 함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count 괄호 열고 닫고 이런 표시가 삽입이 되죠. 두 번째 열은 첫 번째 열에서 1부터 20까지가 구해졌기 때문에 20이라는 기본 값을 가진 상태에서 카운트를 추가해 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열 전체를 카운팅하는 작업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A열 전체를 선택할 때는 엑셀과 마찬가지로 A, 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이 부분 뒤로 가서 더하기를 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count 괄호 열고 above 괄호를 닫아줍니다. 표의 제목 부분은 카운팅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1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1이라고 삽입이 되었죠. 21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둡니다. 그 아래쪽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선택된 영역에 모두 21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21부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21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20, 21부터 40번까지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의 일련 번호를 삽입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름 옆에 번호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레이아웃 탭 데이터 그룹에서 수식 명령을 클릭합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함수 마법사에서 count를 선택을 하고 열 전체를 선택할 때 count A, A 이렇게 주었었죠.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개의 열에 대해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주면 A에서 A열까지 전체 값이 20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2배, 4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count 괄호를 열고
above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 앞에서와 같은 과정이죠. 이렇게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1이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둡니다. 그 아래쪽 빈 셀을 전체적으로 범위로 지정하고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빈 셀에 41이라는 값이 모두 표시가 되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F9 키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워드의 표에 대해서도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표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번 밑에 21이 들어가야 하고 또 40번 밑에는 숫자가 업데이트 되면 42가 입력이 되어야겠죠.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 단계의 성가신 작업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 40, 60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맨 아래쪽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주면 빈 영역이 채워지죠. 표 내부의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전체 영역이 범위로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F9 키를 눌러봅니다. 어떻게 되었죠? 숫자들이 모두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표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드 표에서도 충분히 일련 번호를 삽입할 수가 있겠죠. 출석부를 작성한다거나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일련 번호를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엑셀에서 5가지 그리고 워드에서도 일련 번호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로 알려드린 방법은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2가지 방식으로 일련 번호를 삽입을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할 수도 있었고 연속된 숫자를 입력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해도 일련 번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엑셀의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었죠. 1을 입력한 다음 범위를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홈 탭 편집 그룹에 있는 채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함수를 이용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서 row 함수를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구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워드의 표에서도 일련 번호를 삽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표 내부를 선택하면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나타났습니다. 레이아웃 탭의 데이터 그룹에서 수식 명령을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에서와 마찬가지로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열이 있을 때도 어떻게 일련 번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